반갑습니다. 수강회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토리백에서 킥샌더 또는 파이핑 안전율 구하는 방법 또는 안정성 검토,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계 동수경사법 또는 한계 동수구배, 안전율, 한계 동수구배, 동수구배 이런 개념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난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 분사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킥샌더, 보일링 또는 뭐 파이핑 안정성 검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분사현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이 대상의 흙이 사질 지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질 지반. 뭐 물론 흙이 100% 사질 지반은 없습니다. 일반 흙에서 뭐 머리가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상 지반은 막 기본적으로 사질 지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하다 보면 토리백의 안정성 검토 이런 말이 나오는데, 토리백에서 안정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반이 있는데 이렇게 굴착을 해서 여기에 토리백 공사를 이렇게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토리백 공사에서 우리가 안정성 검토하는 데 있어가지고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작용하는 P라는 토압이 있겠죠. 토압이 있고, 그 다음에 토압에다가 수압도 있겠죠. 그 통상 이러한 우리 토리백이나 옹백에서 토압 그러면은 수압이 합쳐진 개념이다. 토압 수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위차가 있겠죠. 이런 어떤 수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그래서 이런 어떤 침투 압력, U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J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침투 압력. 그 다음에 침투 압력에 대비해서 이 토체의 중량, 무게. 여기서 U가 W보다 크면은, 또는 J라고도 표현합니다. J가 W보다 크면은 이 굴착 저면이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보이딩이라고 이야기하고, 보일링 전에 먼저 발생하는 게 킥샌더, 그 다음 최종적으로 구멍이 뻥 뚫히면 파이핑. 그래서 같은 개념이죠. 킥샌더, 보일링, 파이핑.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킥샌더, 보일링, 파이핑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토체가 이렇게 활동이 일어나는 현상, 이 토체의 무게 W1, 배면의 토체의 무게 W1하고 이 부분에 균형이 잡혀 있으니까 이 경계면 따라 가지고 저항하는 힘하고의 관계에서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활동 파괴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집안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히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토압, 수압, 보일링, 히빙, 이것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하면서 토리백 설계 시공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토리백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안정성 검토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킥샌더, 보일링, 파이핑에 대한 안정성 검토 방법 중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 하면은, 첫 번째 테르자키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 동수 경사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선망으로 검토하는 방법, 이건 컴퓨터로 뭐 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인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하고, 그 다음에 블라이라고 있습니다. 블라이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방법이 뭔가 하면 크리프비라고 있습니다. 크리프비에서 판단하는 방법, 레인의 제한법이 있고 블라이 방법이 있다.
이런 거. 그 외에 또 뭐 저스틴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스틴 방법은 한계 유속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계 유속법. 저스틴. 한계 유속. 한계 유속을 구해가지고 그 유속이 일정한 유속보다 크면은 파이핑이 발생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테레잡기 방법하고 한계 동속 영상법하고 유선망 요걸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뭐 질문의 답변은 일단 한계 동수 경사법, 한계 동수 구배법만 설명드리면 되겠는데 이왕 말에 나온 김에 제가 이런 볼링의 발생의 문제점, 볼링 전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볼링 발생의 문제점은 근입부의 지지력 상실. 조금 전에 제가 토립을 그렸죠. 이건 이제 또 반대로 그리겠습니다. 요게 근입부죠. 근입부의 지지력 상실. 그 다음 수동토합 상실. 토립액에서 토립액은 토합 분포가 이렇게 보통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수동토합이 걸리겠죠. 수동토합은 반대로 이렇게 걸려주겠죠. 이렇게. 수동토합이 이 근입부에서 이 힘이 없어지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킥션드 볼링 파이핑이 발생하면은 이 굴착점에서 요 굴착점면하고 요 집안의 유영력 시그마 다시가 제로가 되어버리고 전방강도가 제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토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동토합 이렇게 받쳐주는 수동토합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볼링이 발생하면서 파이핑이 발생하면 이 토립자가 유실이 되죠. 토립자가 유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침투 압력에 의해서 토립자가 유설되면서 배면의 집안이 이렇게 치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지지력이 없고 수동토립이 없으면 이 토립액은 이렇게 붕괴가 될 수 있겠죠. 자, 토립액 붕괴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지하철 1호선 할 때 토립액 붕괴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하철 1호선 할 때 저희들은 100% 오픈컷을 했습니다. 지하철 노선 자체가 이렇게 토립액 공선을 하고 여기에 지하철 박스를 이렇게 2대 박스를 해가지고 여기에 지하철 다니도록 해서 나중에 디메하고 토립액 엄지말뚝은 위로 뽑아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끔씩 보면 이제 이 구간에 이렇게 더 굴착을 해서 뭐 한기구라든가 지상에서 보면은 토립액 공사를 해서 지하철 노선에 이렇게 가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기구라든가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굴착해서 복공판을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가 계속 다니죠. 이런 물론 복공판이 깔려 있으니까 차가 다니는데 이 부분들이 붕괴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현상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만약에 토립액체라면은 물론 버팀이 이렇게 쳐져 있죠. 그래서 버팀이 이렇게 쳐져 있다 보니까 이 근입부에 요게 지지력이 상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쳐 수동탑이 없어지면 토립액체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토립액이 이렇게 밀려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립액 붕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분사 현상 또는 뭐 보일링 또는 파이핑에 대한 안정성 검토, 안전율 검토하는 방법을 쭉 분류를 해보면은 제일 먼저 회원님 질문하신 한계 동수 경사법이 있고요. 그럼 침투 압력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크게 테레잡기 방법과 유선망이 있고요. 테레잡기 방법은 어떤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프비에 의한 방법. 레인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방법이 가중 크리프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목시공기술사에서 용어 정의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라이어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스틴의 방법. 저스틴의 방법은 한계 유속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계 유속법. 크게 이렇게 한 4가지 분류를 해서 파이핑 검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뭐 세밀하게 분류하기 힘들면 그냥 한계 동서경사법, 테레잡기 방법, 유선망, 레인의 가중 크리프비 방법, 저스틴의 한계 유속법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한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한계동수경사법 또는 한계동수구배법 또는 한계동수경사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계동수경사법, 한계동수경사 이런 것은 토질기술사 등에서 용어적인 설명 문제가 가끔씩 출제되었고요. 토목시공기술사에도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동수경사, 우리가 동수경사라고 이야기하면 동수경사는 침투거리 L분의 수도차 H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C 상태다 또는 CR이다. 크리티컬. 그래서 크리티컬 하이드롤릭 그레디언트 그러면 경사라, 구배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분사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시점의 동수경사. 그 다음에 상방향의 침투 압력 U 또는 J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흑중의 유영력이 제로가 된다. 이때 동수경사. 그 다음에 침투압이 커져서 U가 W가 될 때 동수경사. 이때 전단 강도는 S는 제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토리배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하수가, 벽면에 지하수가, 바닥에는 굴착점에 이렇게 지하수가 있다가 치고, 이렇게 했을 때, 상방향의 침투압력, 여기에 상방향으로 침투압력 J 또는 U라고 표현합니다.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물로 포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 흙의 중량은 감마 서브 상태, 수중 단위 중량 상태가 되고요. 모래 지반이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모래 지반이다. 자연 상태의 모래 지반의 감마 서브는 시험을 해보니까 0.95에서 1.1 정도, 거의 한 1 정도 되더라. 자, 모래 지반의 수중 단위 중량은 1이다. 자, 그러면은 이 토체가 밑으로 내려 누르는 이 중량 W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래 지반의 단위 중량의 감마 서브에다가 이 모래 지반의 이렇게 단위 어떤 면적당 깊이 D로 곱해지면 최적이 되겠죠. 여기다가 어떤 최적을 곱해지면은 이 부분이 흙이 밑으로 내려눌릴 힘이 되겠죠. 그래서 상방향의 침투압력 J가 하향 방향의 흙의 무게 W보다 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위로 끌어올라오겠죠. 이것을 볼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심해지면 파이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U가 W가 클 때, 또는 J가 W보다 클 때, 이 표현을 뭐 J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U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U가 W 될 때의 동수경사를 한계동수경사다. 그래서 이 U 값이 또는 J 값이 W 같은 개념이라는 이야기는 이 흙이 강도가 없다. 전단 강도가 제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감마 서브 상태가 1이다. 감마 서브가 1이다. 흙의 단위 중량이 1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물하고 같다. 물의 단위 중량은 뭡니까? 감마 W죠. 감마 W는 1이다. 그래서 이 모래 지반의 이 부분의 무게가 물처럼 변했다. 그럼 물처럼 변했다. 지반이 액체 상태로 변했다. 결국 뭐지? 액상화죠. 액상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토래벽 등을 공부하실 때 액상화 또는 토질 및 기초 공부하실 때 액상화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 액상화는 액체 상태로 변했다는 뜻이고, 액상화의 발생 메커니즘은 첫 번째 지진이나 진동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두 번째 여기서 나타나는 킥션더, 볼링, 파이핑 현상 때문에 액상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액상화 발생 메커니즘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개념이 한계동수경사이다. 그래서 이 집안의 결국은 침탑이 쭉 커져서 침탑이 커지면은 우리가 전등강도식에서 유영력식이 있는데, 자, S는 또는 타우는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가 되고, 이것은 C 플러스 시그마 다시는 유영력인데, 요거는 전응력 마이너스 간극수압 곱하기 탄젠트 파이가 됩니다. 자, 전제 조건이 어떻다 그렇습니까? 키신더 볼링 파이핑을 검토하는 대상 집안은 모래 집안이다. 자, 모래 집안이면 어떻게 되죠? C값 점착력이 없죠. 그래서 이 식은 다시 표현하면은 전응력에서 간극수압을 빼고 탄젠트 파이를 곱한 값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량의 침투압은 전체 침투 압력이고 이것을 최적으로 나눠주면 또는 단위 길이당 일 경우에는 면적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응력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강국수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국수압 유효다. 그래서 강국성 유효가 또는 이 J나 또는 침투압력 유효나 또는 침투력 J가 쭉 커지다가 계속해서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다가 전응력 값하고 같아지면 결국은 이게 뭐가 되겠죠?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야 능력 시그마 다시가 0이 되는 상태야. 그 자연적으로 전등강도 S도 결국은 0이 되어버린다. 이게 퀵션드 보일링 파이핑 현상입니다. 이 상태, 그 시점을 우리는 한계 동수 경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뭐 우리가 계산 과정까지 공식 유도 과정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 동수 경사값 ICR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감마 W분의 감마 서브에서 이퀄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이라는 계산식으로 한계 동수 경사를 구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감마 W는 1이죠. 수중 단위 중량은 0.95에서 1.1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1이 되니까 결국은 한계 동수 경사 값은 거의 1이 되겠다 이런 뜻이죠. 1이 되겠다. 이렇게 왜 유도가 되느냐. 자, 감마 서브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 곱하기 감마 W라는 공식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기사책에서 토질 및 기초 기사 문제집 이론표를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수중 단위 중량은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 곱하기 감마 W다. 요걸 이렇게 보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감마 W가 있고 여기 감마 W가 있으니까 없어지고 요게 남죠.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은 1 정도가 된다. 요게 한계 동수 경사다. 큰 어떤 개념을 잡으시고 다음 내용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겠습니다.